자, 5월 13일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 우리가 두 번째 교환에서 함수라고 하는 기본 개념,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스 문제에 이제 답안을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함수의 기본 개념만 살펴보고요. 자바스크립트만의 어떤 독립적인 그 기능은 살펴보지 않고 끝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교환에서 2단원, 3단원이 좀 남아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요거부터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자바스크립트만의 좀 독특한 방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단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겪는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신경을 좀 써서 그 내용에 접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어저께 것까지는 크게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했잖아요. 왜냐면 전에 봤었던 거 다시 한번 들어간 거니까 문제풀이는 그렇다 쳐도 개념 자체가 생소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는 내용은 일부 생소한 개념도 나올 거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부담 없는 내용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함수를 만들게 되면 하나의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여러 작은 작업으로 나눠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해요. 자바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코드의 재사용과 구조를 쉽게 할 수 있다. 자바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코드의 재사용과 구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수학을 예시로 해보면 F1은 X1을 받아서 2X1 플러스 1이고요. F2는 또 X2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데 F1한테 자기가 받았던 매개 변수를 그대로 토스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를 내부적으로 호출한 결과를 돌려받아서 전체 수식을 완성을 해요. F2한테 10을 주면 Y는 요 수식에 의해서 F1의 10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이것만 갖고 F1의 10으로 호출하면 2x1 플러스 1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21이 되는 거죠. 거기에 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최종 42가 됩니다. 자, 프로그램 코드도 F1, X1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 F1을 갖고요. 그 다음에 X2라는 매개 변수를 받는 F2를 정의를 해요. 자, A에 10을 저장해 놓고요. F2한테 A를 줘요. 얘가 10인 거잖아요.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X2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2는 A를 넣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A가 10이었으니까 이 자리에 10 출력되고요. F1에 10 곱하기 2라는 수식을 먼저 한번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1한테 X2를 그대로 줘요. X2가 10이라 그랬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다시 1로 가요. 그럼 X1에다가 X2의 값을 대입하라는 뜻이죠. 여전히 10이네요. 그러면 F1의 10은 2 곱하기 10 더하기 1이라고 문자열 한번 출력해 주고요.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21이죠? 리턴이라는 거는 자기가 호출된 위치로 결과값을 돌려놓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21이 되는 거예요. Y는 21 곱하기 2니까 최종 41.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이 값을 리턴하네요. F2가 호출된 자리로 결과값을 돌려놔요. 이 자리가 41. 그러면 B는 41이 되겠네요. 처음에 A가 10으로 시작했는데 B는 42네요. 42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면은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함수의 호출 순서가 F2가 먼저 호출되죠.
F2가 내부에서 F1으로 호출하죠. 그러면 F2가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F1이 호출됐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종료하는 거는 F1이죠. F1이 리턴을 하기 전까지는 F2는 지금 여기서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료 순서는 F1이 먼저 종료되고 그 다음에야 F2가 종료된다고요. 함수는 항상 호출 순서의 반대로 종료를 먼저 해요. 자, 이런 관계를 호출 스택이라고 해요. 함수의 실행 순서예요. 영어로 콜 스택이라고 하거든요. 스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알고리즘 자료구조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FILO라고 표현을 해요. First input, last output. 먼저 시작한 게 가장 마지막에 끝난다. 이 관계를 호출 스택이라고 해요. 원래는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배열을 핸들링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이제 스택하고 그 Q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FIL과 FI, 뭐 F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자료 구조를 깊게 들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딱 호출 스택 개념까지만 정리해 주세요. Q는 일단 지워 놓을게요. 자바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클래스 안에 동일한 이름의 메서드가 여러 개 존재하기 위해서 특별한 규칙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라미터의 전달 순서나 개수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그거를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죠. 아이고, R이네. 자, 이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로 파라미터를 신경 쓰고 싶지 않게 하려고 만드는 일종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했었던 것 중에 system.out.println이라는 명령이 그 파라미터 데이터 타입에 신경 쓰지 않고 맨날 우리가 출력하는 데 사용을 해왔잖아요. 그 이유가 그 메서드 자체가 파라미터에 대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바 코드를 잠깐 만들어 보면 자, 여기 메서드를 만든다고 쳐요. 자, 이렇게 int를 파라미터로 갖는 메서드를 만들고 플로트를 파라미터로 갖는 메서드도 만들고 불린 타입의 파라미터를 갖는 메서드도 만들고 메서드의 변수 이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스트링 타입의 파라미터를 갖는 메서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푸라고 호출할 때 스테이틱 붙여야겠다. 스테이틱 안에서는 스테이틱밖에 호출을 못하죠. 자, 그럼 여기서 푸라고 호출할 때 내가 파라미터를 1이라고 주면은 또 1.5 true hello.
자, 이렇게 주면은 정수 타입을 줬을 때는 알아서 파라미터 유형 맞는 거를 찾아가고요. 실수 타입을 지정하면은 알아서 파라미터 맞는 거 찾아가고, 불린 값을 줘도 얘를 찾아가고, 스트링을 주면은 얘를 찾아가고.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은 그냥 통일하되 파라미터 종류를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간다고요. 이게 자바에서 처리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방법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데이터 타입이 없잖아.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요 A에 아무거나 다 때려박을 수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러니까 자바에서 쓰는 그 메서드 오버로드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게 스크립트형 언어들의 특징이에요. 선행을 하셨던 분들은 파이썬도 그때 같이 우리 공부했었는데, 지금 말하는 이 규칙은 파이썬에도 통용이 돼요. 그래서 애당초 메서드 제정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자, 근데 메서드 제정이를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파라미터 개수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파라미터 개수가 달라도 호출할 때 호출할 때 알아서 자기한테 맞는 메서드를 찾아가서 실행을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드의 그 규칙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 방법을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바스크립트는 이걸로 퉁칩니다. 그냥 개수가 가장 많은 많은 파라미터를 커버할 수 있는 걸로 퉁쳐요. 이게 지금 자바 코드니까 요 세 개에서 지금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바스크립트로 바꿔볼게요. 클래스 없어지고 펑션 들어가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메인이 없었죠. 데이터 타입 없죠? 확장자 JS로 바꿔야지. 자, 어때요? 지금 빨간 줄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에러가 안 난다는 거지. 태호님 고마워. 그래도 태호님이 그래도 피드백이 제일 좋다. 물어봤을 때 아무도 대답 안 하면 사실 좀 뻘쭘해요. 자,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출력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파라미터 개수가 부족하면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B, C, D는 값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자바스크립트에서 할당되지 않은 값은 뭐다? undefined다. 그래서 값이 없으면 이렇게 undefined가 돼버려요. 자, 이거를 다 더한 연산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더할 때 undefined가 섞여 있죠. undefined가 섞여 있는 상태로 연산을 하면은 결과값은 숫자가 아닌 상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nan이 뜨죠. nan이 한 번 뜨면은 얘는 무슨 짓을 해도 복구가 안 돼요, 이 값은. 이건 되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nan이 안 뜨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파라미터를 정할 때 심지어는 파라미터 아무것도 안 줘도 자바스크립트는 에러가 아니에요.
얘가 언어가 약간 변태야. 요 다음에 나올 얘기까지 보시면 변태라는 거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문법이 아우 진짜 말도 못하게 축약이 심해요. 자, 이렇게 하면 모두 다 undefin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파라미터를 안 줘도 문법적으로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돼요. 자, 거기에 관련된 얘기예요. add에 100과 200을 주면은 x는 100, y는 200이 돼서 z가 정상적인 결과값이 나오는데 add한테 100만 주면 x는 100이 되고 y는 undefined가 돼요. 그래서 z는 nan. 아무것도 안 주면 x도 undefined, y도 undefined, z도 nan.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함수 호출 시 파라미터 전달이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규칙 어저께도 한번 나왔었는데 어제 내용 중에 콘솔.로그에 아무것도 파라미터 안 주면 그냥 빈줄을 출력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아서 덧셈을 해야 되는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다짜고짜 처리하는 거는 파라미터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코드라고 볼 수 없다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까지 그 프로그래머스에서 대비를 한 그 입력값에 이런 케이스까지 있다라는 건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파라미터 값이 undefined가 아닐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조건식을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는 처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0에다가 연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헬로라고 문자를 넣어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연산 결과가 나는 숫자 값을 받고 싶었는데 갑자기 문자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견고하게 하려면 어제 했었던 타입 오브 연산자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좀 귀찮단 말이죠, 이런 게.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파라미터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x는 0, y는 0. 그러면 파라미터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undefined가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때는 x는 100, y는 200, z 결과값 300이 돼요. 자, 이렇게 주면은 x는 100이 되고요. 순서대로 들어가요. y는 없죠? 그럼 y는 0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 x 0, y 0이 되는 거죠. 자, 이렇다 하더라도 데이터 타입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들어오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는 태생적으로 못 막아요. 뭐 여기 안에서 if문으로 이따가 if문 배우겠지만 if문 개념 아니까 타입 오브 x가 스트링이면 뭐 리턴해라 이런 식으로 방어 코드를 짜놓지 않는 이상 잘못된 데이터 타입이 들어오는 경우는 못 막아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데이터 타입의 개념을 추가한 언어가 타입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관심이 좀 있으시면 타입스크립트까지 꼭 공부를 하세요. 이게 타입스크립트가 이제 우리나라가 프로그래밍에서 유행 따라가는 게 다른 나라보다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프론트엔드는 거의 타입스크립트를 무조건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저는 사실 타입스크립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세팅할 게 더 많아지거든. 자, 그래서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갖는 함수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온 거니까 요거 실습 한번 해보시면 될 거고요. 뭐 여기까지는 크게 부담되진 않죠. 네.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이 변태다라고 하는 게 여기부터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어제 데이터 타입 표 내용 한번 곰곰이 신경 써보세요.
그 데이터 타입 중에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브젝트라면 객체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펑션도 오브젝트라고 적혀 있어요. 함수도 데이터 타입을 갖는 변수의 일종이에요. 객체라는 게 결국은 특수한 변수인 거잖아요. 결국은 함수와 변수가 동급이라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요, 변수에 대입할 수 있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약간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변수가 이제부터 함수를 대체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1이고 A를 B에다 넣으래요. B를 출력하면 결과적으로 1이 되죠. 같은 결과를 내고 싶어. 그러면 그냥 대놓고 B에다가 1을 대입해도 결과적으로 1인 거잖아요. 문제 없죠? 요 개념을 그대로 함수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add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add라는 이름을 풀라는 변수에 대입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좀 전에 나온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바스크립트만의 규칙이야. 자, 그러면 이 add라는 이름이 이만큼의 펑션을 대표하는 이름인 거잖아요. a라는 변수가 1이라는 값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 제거하고 값을 다이렉트로 넣은 거죠, 여기. 이런 식으로 add라는 이름을 제거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 펑션 부분만 변수에다 바로 넣어요. 자, 왼쪽 다시.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죠. 밑에도 풀라는 변수에다가 뭔가 대입을 했으니까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되죠. 그럼 이 a라는 이름 대신에 지금 빨간색으로 점선 친 부분이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닫는 중괄호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가요. 이거 적응하기 좀 힘들어. 초반에 저것 때문에 문법 에러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나중에는 저거 세미콜론 안 찍어도 봐줘요, 그냥.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는 저 닫는 괄호 뒤에 세미콜론은 필수는 아니에요. 안 써도 문법 에러 안 나는데 원칙적으로는 넣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요 펑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add라는 함수 이름을 걷어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름이 없는 함수다라고 해서 인명함수라고 불러요. 요 개념이 자바의 인명 클래스라는 데서 온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자바 문법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인명 클래스는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자바를 코딩하는 이유는 백엔드죠. 백엔드는 화면이 없죠. 이런 식의 그 인명함수 스타일은요,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화면을 가져가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자의 어떤 행위에 반응하는 코드를 만들 때 써요. 그걸 이벤트라고 해요. 문법 좀 변태죠? 근데 아직 얘가 자기의 변태스러움을 다 보여주질 않았어. 이것만으로는 자바스크립트의 변태스러움이 해결이 안 돼. 자, 익명함수에 대한 예제입니다. say hello kor 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게 함수 원형이야. 그럼 정상적으로 함수 호출하면은 안녕하세요 파라미터 세팅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나오겠죠. 자, 이 함수 이름을 kor이라는 변수에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kor이 say hello라는 이름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파라미터 주면은 얘구나. 그러니까 얘를 호출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변수에다가 대입하는 거는 그냥 익명함수의 구성 과정을 설명하려고 만든 거지, 굳이 함수를 일부러 저렇게 변수에 대입한 코드는 없어요. 저렇게는 안 해요.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쓰는 거지. 자, 펑션이라고 만들면서 함수 이름 생략하고 파라미터 바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함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호출하면은 얘가 실행되는 거죠. 이거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익명함수라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요. 근데 이 익명함수는 사실 갑작스러운 문법은 아니고요. 그 자바스크립트 초창기 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원래 C 언어에서부터도 있던 문법이라. 근데 아마 학교에서 C 언어 배우셨던 분들도 C 언어에서 이런 문법을 사용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는 GUI를 가져가는 경우에만 써요. 대체로. 그래서 C 언어도 화면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 이 방법이 나와요. 자, 일단 익명함수까지만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아직 자바스크립트의 변태스러움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에서 익명함수를 가지고 세계관을 확장해야 되니까 일단 익명함수부터 좀 눈에 익히고 시작을 합시다. 자, 10시 반까지 실습해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건데 늘 그랬듯이 알죠? 분위기 봐서 실습 시간 더 필요하다 싶으면 슬슬 일정 늘리는 거. 네, 읽으시 여기까지요.